사람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한 어둠을 피해 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주인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언제나 따라붙는 어떤 그림자를 알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그것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침묵 속에서도 형태를 갖추고 피하려는 발걸음 아래서 더욱 길어집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그림자를 적으로 여겨왔는가? 질문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 닿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정말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림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는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그는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멈춘 순간 그동안 외면하던 그림자가 그의 발끝에 조용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림자는 달아나지 않는다고, 자신이 고개를 돌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거기 있었다고. 마치 오래된 질문이 대답을 기다리듯 그림자는 그를 향해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지키려 하기에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질문은 곧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듯 두려움은 그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마음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길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 앉을 용기가 아주 작고 조용한 숨결로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부탁드려요. 계속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어떤 존재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없고 형체도 분명치 않았으나 늘 뒤따라오는 불편한 기척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적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존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굳어졌고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돌이 하나 들어앉은 듯 답답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그 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돌리면 사라질 것 같았고 멀어지면 더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적이라 부르는 것은 언제나 도망치는 쪽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날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약했고 공기는 한 겹 더 얇아진 듯했습니다. 그 얇은 공기 사이로 그의 생각이 한 올씩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미워해왔는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으나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형태를 가진다면 그 특징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워해온 것은 실체 없는 감각,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적이라고 부름으로써 도망칠 이유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다시 눈을 감고 호흡의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쉬는 숨마다 마음에 걸려있던 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길어진 그림자에는 보이지 않는 짐승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린 그는 그 말을 사실로 믿었고 저물녘의 긴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어둠의 형태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마음의 떨림에서 온 것임을 그는 이제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가?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여긴 것도, 두려움을 미지의 괴물처럼 느낀 것도 실은 어릴 적부터 남아있던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감정을 되풀이하고 익숙한 해석을 고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던 옛 태도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이 서늘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향해 손을 내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에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림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는 멈춘 호흡을 다시 고르게 만들며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적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나자 그 말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적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은 보이지 않기에 적으로 오해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아직 해석되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적이라 불러왔지만 실은 내부에서 보내온 하나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대상이 조금 달리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 괴물이 아니라 해석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 그리고 자신 내부의 오래된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적이라 부르는 순간, 적이 되는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마음 속에서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여운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비춰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적이 된 것은 두려움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규정은 마음을 묶고 마음은 규정에 따라 세상을 본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이 두려움은 어떤 모습이 될까? 질문은 그에게 작은 떨림을 주었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의 잔재가 아니라 새로운 사유의 문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어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어둠은 단지 빛이 닿지 못한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보이지 않는 저리라 불러온 존재를 다시 정의하기로.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적을 찾지 않겠다. 대신 나를 따라오는 이 그림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겠다. 그 결심은 소리 없이 가라앉아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적을 적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두려움과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결심을 했지만 결심이 곧바로 용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방향을 정한 뒤에도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하겠다고 다짐한 그날 밤에도 그는 문득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 앞에서 여전히 눈을 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오늘만 그냥 넘기자. 내일은 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오늘의 두려움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룰수록 두려움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마다 마음 어딘가에서 그림자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피하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다란 형체를 가진 무엇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치 돌아보지 않는 그 틈을 타 자라나는 식물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해질 무렵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의 발 아래에는 긴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끝에서 멀리까지 뻗어나간 검은 형체는 마치 땅 위에 길게 누운 또 하나의 자신 같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그림자를 얼마나 자주 외면해왔던가.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그림자는 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밟지 않으려 노력하며 옆으로 비켜가기도 하고 고개를 들고 하늘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숨으려 할수록 그림자는 시야에서만 사라질 뿐 존재는 더욱 짙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 두려움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즐거운 일, 해야 할 일, 피곤함, 무언가를 향한 작은 욕망들 온갖 잡다한 것들을 불러와
두려움의 위치를 덮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또 다른 얇은 막들이 쌓이면서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더욱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 숨으려 하는가? 두려움이 올라오면 심장은 조금 빨리 뛰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감각이 불편해서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그것을 밀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했다기보다 두려움을 막는 나의 몸짓만을 보고 도망친 것은 아니었을까? 어릴 적 그는 어두운 방을 무서워했습니다. 방 안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상상은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을 잘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조차 괴물처럼 보였고 책상 모서리도 낯선 형체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늘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면 모든 것은 제자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 안도감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둠과 친해지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저 불빛이라는 힘을 빌려 어둠을 잠시 밀어냈을 뿐입니다. 지금의 두려움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는 삶의 여러 순간에 불을 켜는 방식만을 배웠습니다. 기분 좋은 자극, 인정받는 경험,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은 잠시 두려움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후 조용해진 마음의 방 안에는 여전히 같은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빛을 찾는 방법만을 배워온 것은 아닌가?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법은 한 번도 배우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숨으려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지키는 듯 보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말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들여다볼 용기가 없다는 속내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짜 마음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림자는 본래의 크기를 넘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멀리 저녁 노을이 닿는 곳까지 이어진 그 검은 형체는 마치 그에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너는 나를 밟으려 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만 생겨난다. 그림자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있고 빛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려움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독립된 괴물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과 삶의 위치에서 자연스레 드리워진 하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내가 도망칠수록 이 결과는 더 짙어지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는 갑자기 가슴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침은 두려움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도망쳐야 할 이유를 만들 뿐입니다. 도망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두려움을 더욱 낯설고 거대한 존재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곧 나를 더 깊은 어둠에 가두는 일이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두려움이 모두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사람들의 시선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숨으려는 마음의 습관은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더 안전한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마음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든 같은 그림자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 깨달음은 그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또한 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멈춰 서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피해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천천히 발을 디뎠습니다. 그림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밟힌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았고 형태가 찢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움직임에 따라 조용히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숨으려 할수록 두려움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리만큼 멀리서 나를 부풀려 보고 있었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묻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한 번만이라도 이 자리에 그대로 서본다면 어떨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심겼습니다. 숨으려 할수록 커지는 그림자를 이제는 조금 줄이고 싶다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용감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숨는 마음이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는 긴 시간 도망쳐온 끝에 마침내 멈추어 섰습니다. 멈춘다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다른 방향을 향하거나 마음을 딴 생각으로 채우거나 혹은 스스로를 억지로 달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가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내려다본 채 움직이지 않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용기가 뒤섞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묻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바라본다는 것인가? 질문은 내면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천천히 위아래로 오르내렸고 숨결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떨림이 사라진다면 내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그를 잠시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과 달리 마음은 작은 흔들림 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림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서둘러 찾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형태도 빛도 없었지만 마치 온몸을 감싸는 얇은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도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 얇은 막이 어떤 감촉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숨결을 불어넣는지 조용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아주 잠깐이었지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속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떨림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바람의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바람이었지만 오늘은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오래 잠겼던 연못 바닥의 흙이 고요히 가라앉으며 물 위가 투명해지는 것처럼 그는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윤곽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공격한 적이 있었던가?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방향과 빛이 만들어낸 단순한 결과,
그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두려움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뿐,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 깨달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벼움 속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이 그를 공격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거짓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을 적대할수록 두려움은 더 단단해지고 더 음산해지며 더 큰 어둠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은 그가 상상해온 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존재. 마치 손을 내밀면 천천히 스며들 것 같은 마음 속에 오래된 기척. 그는 자신의 가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름 속에는 이전의 공포와 다른 결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 같았습니다. 마치 숨겨진 문 뒤에 있던 존재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이 떨림이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대신 떨림이 전하는 의미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게 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떨림은 그 통로가 열렸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는 다시 무의식적인 회피 속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떨림을 없애려 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떨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듣겠다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앉았습니다. 굳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슴 속 두근거림도, 복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긴장도 그는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편함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신호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호흡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작은 틈, 그 틈에서 그는 잠시 아무런 생각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틈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그를 흔들어 쓰러뜨릴 만큼 거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 그의 내면을 부드럽게 흔들며 고요의 밑바탕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숨을 들이쉬는 일, 그리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적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 말은 그림자에게 한 말이었고 동시에 마음속 두려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가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림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존재를 더 이상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작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임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구나. 어린 그는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들을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진 것은 단지 그 감정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공격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말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보호라니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듯했습니다. 어린 그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움츠러들었고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각은 그에게 멈추라고,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약점일지 모르지만 어린 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감정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적으로 삼았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적이라고 부르면 싸워야 했습니다. 적이라고 규정하면 두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시 두려움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발끝에서부터 이어져 있었고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색이 더 이상 위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그림자가 전하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상처가 만든 모습이었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그림자를 향한 고백이자 자신을 향한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그가 울음을 참으려 했던 순간, 혼자서 불안에 떨면서도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그 감정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아 단지 숨겨야 한다고만 배웠던 순간들. 그 조각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흐느낌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짙은 절망의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감정이 풀어지면서 생겨나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림자여, 내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어둠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기억들이었구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내가 왜 그토록 두려움을 미워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아래 숨어있던 내가 외면한 감정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서 잃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 일부가 지금 되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호흡을 들이쉬었습니다. 숨결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은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두려움아, 너는 나를 공격한 적이 없다. 나는 이제 너를 이해하려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과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오래된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상처였고 상처는 그가 살아온 흔적이었으며 그 흔적은 그를 나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림자가 말해준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너의 일부였다. 그는 두려움을 껴안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은 그를 억누르던 어둠에서 그를 비추는 등불의 위치로 조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에 이제 그의 시선에는 약간의 경계와 함께 따뜻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불편함 자체가 예전처럼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작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왜 이렇게 조용히 머물러 있을까? 두려움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적이 아닌 존재는 공격하지 않는다. 스승은 다만 기다릴 뿐이다. 그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들숨에서 과거를 잠시 품고 날숨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공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열린 만큼 새로운 사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예상보다 큰 울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움츠러들던 몸, 떨리던 마음, 멈추려는 숨, 그 모든 감각이 사실은 그의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틈을 비추는 빛처럼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내가 어디에 아프고 어디에 닿지 못하고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 아니었을까. 스승은 때때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때때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배워야 할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식 속에는 멈추어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이 그토록 오래 따라온 이유는 그가 그 두려움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끝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조심스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가까이 마주 앉았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긴장이 아니라 마치 일기장 한 장이 조용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너는 나를 가르치려 했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를 미워하기만 했구나.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오래도록 굳어있던 어떤 결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그를 스스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떨림, 숨막힘, 불안, all of them. 그것들은 그의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곳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땅 위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흙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가움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했던 감각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차갑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감촉. 그것은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손을 올려두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두려움은 늘 같은 형태, 같은 온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미워하던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준비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두려움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멀리하려 했지만 두려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괴롭히려는 집착이 아니라 그가 언젠가 돌아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자 두려움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려앉아 그의 마음에서 조금 자리를 옮기는 듯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상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관찰과 배움의 자리, 즉 스승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질문은 깊은 호흡 속에서 천천히 답을 드러냈습니다. 스승은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길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도 그랬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통해 다음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마음이 움츠러드는가? 무엇을 생각하면 숨이 좁아지는가? 어떤 기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는가? 무엇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는가? 두려움은 언제나 그 질문들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방향을 바라볼 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 거기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손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두려움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막아선 것이 아니라 내 걸음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스승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알겠다. 너는 나의 길을 방해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려 했을 뿐이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스승이었고 그 스승을 이해한 순간 그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다음 장에서 그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도망치던 순간들도 있었고 멈춰 서서 떨리던 순간들도 있었으며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마주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은 여전히 약간의 긴장을 품고 있었으나 그 긴장은 더 이상 불안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음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날숨은 부드럽게 흘러나가며 마음의 바닥을 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두려움아, 너는 이제 나에게 무엇이 되었는가? 그 질문은 예전의 물음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질문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지만 지금의 물음은 대화를 청하는 손짓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적대하지 않았고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지. 그는 조용한 황혼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노을은 땅과 하늘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그의 발끝에서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림자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발 아래에서 얇게 깔리며 고요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너는 예전의 그 그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다. 변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림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바로 그 순간 아주 미세한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깨달음은 소리 없이 확장되어 그의 가슴을 가볍게 채웠습니다. 그는 다만 그림자가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야 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닿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빛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려움을 어둠과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빛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이 닿고 있다는 증거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그 질문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빛을 잃을까 하는 마음, 내면의 상처가 다시 드러날까 하는 불안,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이 다시 흔들릴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스승이 되어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동안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에 담긴 의미는 더 이상 어둠도 아니라 그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외치는 듯했지만 지금의 두려움은 여기서 멈추어 너를 보아라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거세지 않았고 지나치게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있는 자리와 정확히 어울리는 온도와 속도를 지닌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감각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비추는 또 하나의 감각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기다려온 말 같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내면에 작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결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깊게 채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나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나에게 닿고 있다는 증거였구나. 그 말을 마친 순간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며 형태를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그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의 길을 비추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는 긴 여정을 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 그는 두려움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며 걸음을 막는 어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단 한 번도 그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그가 외면한 상처를 지키고 있었고 그 상처가 언젠가 이해받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존재가 이제는 조용한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춰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어디를 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두려움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기에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두려움은 방향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길 위에 조용히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스쳤고 그림자는 발 아래 고요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그림자를 하나의 진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모든 마음이 깊어지면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는 사람은 빛을 잃고 두려움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의 깊이를 잃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마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림자는 따라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걸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비추는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사라지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제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과 화해한 마음. 그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림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에게 닿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그렇게 그는 두려움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빛 속에서 한층 더 깊어진 자신과 함께 걸어갔습니다.